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이제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봄 준비를 해야죠. 봄 준비를. 특히 봄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4월 달 꽃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봄 개발들, 겨울 개발들 할 것 없이 요 개발들이 꽃이 피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순을 따줘야 된다. 요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2달 전부터 순 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뭐 개발을 키우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순을 따줘야 이 아이들이 꽃이 피는지, 순을 안 따주면 꽃이 안 피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순을 안 따준다고 해서 꽃이 안 피지는 않아요. 순을 안 따주고 그냥 놔둬도 때 되면 꽃이 핍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순을 따주는 거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 화분에서 꽃이 10개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을 싹 따주면 2배, 3배로 꽃이 나온다는 거죠. 이 30개의 꽃이 맺힌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자, 식물은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한 잎에서 하나가 달려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자, 그런데 순을 따주면요, 보시면 한 잎에서 이렇게 3개씩, 4개씩 이렇게 꽃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식물을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한 잎에서 하나씩 꽃이 나와가지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보기도 좋고 상품성이 높아지니까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을 따주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 순을 따주면 식물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인식을 해요. 물론 뭐 한 나무에서 이파리 한두 개 딴다고 하면 그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는 한 화분이 있으면 요 한 화분에 있는 잎들을 전체적으로 요 위에 잎들을 다 따주는 거죠. 하나씩만 전체적으로 한두 개만 따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식물은 이 잎을 전체를 이렇게 싹 다 훑어주면 자기가 죽는다고 인식을 해요. 왜?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고 인식을 해서 식물의 본능, 습성은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면 자기 후손을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즉, 꽃을 피워가지고 나비나 벌들을 불려들어서 수정을 시켜서 씨를 만들어서 번식을 해놓고 죽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놔두면 한 개, 2개 나오는데 이렇게 순을 따주면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꽃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부분, 식물을 가지고 있는 습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부러 안 따줘도 꽃이 안 피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순을 안 따준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고, 순을 따주면 꽃이 더 많이 나오고, 또 확률적으로 뭐 집이 조건이나 환경이 따라 가지고 가끔씩 꽃이 안 피고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마다 계속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순을 따주면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꽃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한 잎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갖고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또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꽃을 가꾸는 이유가 힐링, 즐기기 위해서인데, 꽃이 한두 개 나오는 것보다는 꽃이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 키우는 재미도 있고 훨씬 더 즐겁고 힐링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 한 2달 전에, 항상 꽃피기 2달 전에 순을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봄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보통 4월에 이제 꽃이 나오죠.
겨울 개발은 보통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9월 달에 따줘야 돼요. 꽃 몽우리가 나오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아니고 꽃 몽우리가 나오는 게 보통 4월 초쯤 되면 꽃 몽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겨울 개발은 11월 달 되면 그 꽃 몽우리가 이제 활짝 필 때까지 또 뭐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자, 그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꽃을 피우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개발을 가지고 왔는데, 요 본개발 보세요. 이제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새순들이 빠글빠글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새순들을 다 따줘야 된다는 거죠. 꽃을 보려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다 꽃을 따주고, 꽃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순을 다 따야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저못해 따시는 분들도 있고, 꽃을 보기 위해서. 꽃보다는 이 아이들을 좀 더 크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꽃 못 봐도 좋다, 그냥 순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순을 따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순을 따지 않고 요 새순들을 그대로 키우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오늘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순이 작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꽃 몽우리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잎들이 성체가 돼야 돼요. 정상적인 성장이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순에서는 꽃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키워야 되죠. 그럼 빨리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좋아하는 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겨울 개발은 춥게 키워야 꽃이 피지만 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야 돼요. 왜? 봄에 피는 종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해줘야 꽃이 빨리 나와요. 성장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베란다 온도를 15도에서 20도 맞추기 힘들어요. 뭐 낮에는 당연히 햇빛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밤에는 그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밤에 히터를 틀고 하는데 그것도 뭐 전기세도 만만치 않고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밤에도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꽃 피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자, 순을 따지 않고, 순 따는 거는 기본이니까 순을 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온도를 맞춰주고 나면 그 다음에 빛을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이 식물들, 특히 개발 같은 경우에는 밝은 빛을 보면 꽃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빛을 차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낮에도 빛을 차단을 시켜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농장에 가보면 낮에도 깜깜하게 해놔요. 기본적으로 하우스에 담요를 치고 또 그 속에 이 식물들을 깔아놓은 다이에도 또 까만 비닐이나 이런 거를 덮어놔요. 빛을 차단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기본적인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빛을 차단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꽃이 쉽게 나오면, 쉽게 말하면 작은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지면 빨리 크겠죠. 쑥쑥 커야 이렇게 성체가 되는 거죠. 성체가 돼야만이. 자, 똑같은 잎이지만 요 잎은 작아도 색상이 녹색, 짙은 색이죠. 이게는 묵은 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묵은 게 아니고, 똑같은 사이즈라도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잎은 크지만 새잎이죠. 새잎. 요 아이는 잎은 작지만 묵은 잎이라는 거죠. 요런 데에서는 꽃이 나온다는 거죠. 묵은 데에서는. 그런데 요런 새쪽에서는 아무리 커도
꽃이 안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한 2달 안에 바짝 키우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키우면 그때 꽃이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빛을 차단시켜주고, 온도를 기본적으로 15도 이상 유지시켜주고, 빛을 차단시켜주고, 물은 흙이 말랐을 때 그냥 꾸준히 주면 돼요. 꾸준히. 그거는 뭐 식물의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러면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빛은 뭐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온도를 올려주는 거에는 요 비닐 덮는 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스티로폴 박스예요. 스티로폴 박스는 보온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택배 보낼 때도 주로 스티로폴 박스를 많이 쓰죠. 뭐 냉동식품이나 그 다음에 얼면 안 되는 이런 생물들, 이런 거 택배 보낼 때 주로 많이 쓰죠. 왜? 그만큼 보온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일부러 히터를 틀지 않아도 요 속에 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면 밤에 보온이 완벽하게 돼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밤에. 그러면 빛은 빛대로 100% 차단되고, 온도는 온도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겨울 뭐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달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를 맨날 뚜껑을 열어 가지고 낮에는 빼내고, 또 저녁 되면 다시 또 박스 들고 와가지고 또 안에 넣고 또 뚜껑 닫아 갖고 놔둬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귀찮게.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만 약간 바뀌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전환, 박스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쉽게 말을 하면, 자, 그냥 박스 뚜껑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식물을 박스 뚜껑 위에 올려놔요. 요렇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박스를 덮어요. 똑같잖아요. 바로 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고, 박스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낮에는 그냥 요거만 쏙 빼면 돼요. 쏙.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뒤집어 씌우고, 일이 몇 배로 줄죠.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빛은 완벽하게 차단을 시킬 수 있고, 보온은 보온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낮에, 한낮에 베란다 같은 데 가보면 보통 한 15도 정도 됩니다, 낮에 온도가. 그리고 밤 되면 보통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좀 추운 곳에서는 한 4, 5도 정도에서 한 7도, 8도 요렇게 떨어질 거고, 요 남부지방이나 따뜻한 지역에서는 보통 한 10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낮에 한 15도나 20도 정도 베란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덮지 마세요. 이왕할 거면 낮에 한 5시쯤 해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베란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덮으면 온도 유지가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덮어줘야 훨씬 더 온도 유지력이 좋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도 하우스를 이렇게 비닐을 치고 차광을 하고 비닐을 치고 할 때 미리 5시 전에
비닐을 이중으로 치고 보온 장치를 미리 해요. 왜? 자, 낮에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전에 비닐을 치줘야만이 그 하우스 안에 온도가 유지가 돼 갖고 난방하는 기간이 짧아져요. 쉽게 말하면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히터가 덜 돌아간다는 거죠. 보온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추운 상태에서 히터를 돌리게 되면 히터는 히터대로 죽으라 돌지만 온도가 안 올라가요. 왜? 기본 온도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뒤집어 씌우면 안 올라가요. 왜? 여기는 또 난방기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난방 히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따뜻할 때 햇빛을 받아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놔야 그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안에서. 요 안에서. 우리가 난방기를 조금이라도 덜 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온 장치를 해 떨어지기 전에 보통 한 4시 반이나 5시 전에 비닐을 치고 담요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는 의도죠.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히터를 돌려서 온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온을 해놔버리면 온도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전기세도 덜 들어가죠. 그리고 히터가 돌아가도 금방금방 돌아갔다가 꺼졌다가 돌아갔다가 꺼졌다가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필요할 때는 벗겨내고 또 저녁 되면 뚜껑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숨 타지 않고도. 그러면 식물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니까 성장 속도가 그냥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에 비해서 이 성장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새순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성체에 가깝게 커요. 그러면서 굳혀지면 그때는 굳이 덮을 필요가 없고 빛만 차단을 시켜준다든지 해주면 꽃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거를 농장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농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 겨울 개발들이잖아. 겨울 개발 11월달 12월달에 꽃이 나와야 되는 요 겨울 개발들이 지금 꽃몽오리를 다 달고 나오잖아요. 요렇게 새로 올라오는 꽃들이거든요. 새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새로 새촉들 새꽃몽오리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처럼 정상적인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농장에서 쓰는 방법을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스티로폼을 덮어 씌우는 방법은 기존의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축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굳이 순을 따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꽃도 피고 또 새쪽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순을 따는 것보다는 조금 꽃이 덜 나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순 따는 거는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꽃을 더 많이 다는 거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꽃이 다는 거기 때문에 꽃몽우리의 양은 적은데 따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새순들이 이제 나오는 새순들을.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그대로 키우면서 꽃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마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